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2회 그 실습일지 작성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습일지를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 가시면 제가 그 여러분들이 파일 올려주신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 일지를 쓰셔야 되는데 기간마다 그 일지가 따로 있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 저희가 이제 제가 파일로 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인쇄를 해가지고 여기 그 복사실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습을 나가시면 되는데 그 실습일지 작성, 실습일지에 기록된 내용들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습이 끝나면 어떤 내용들을 그 기관에서 저희 사회복지 우리 그 학교에 보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예, 이 내용들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파일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실습일지 그 인쇄를 하셔서 학번, 학과와 그 다음에 이제 학번으로 되어 있네요. 성명 아니구나. 이게 이제 학과와 어떤 그 학과만 쓰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성명, 실습지가 어딘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보면은 이제 여기가 두 번째 있네요.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실습일지는 이렇게 뭐 기본적인 이제 실습생에 필요한 관련된 파일이라든지 또 이제 실습 출근부라든지 실습 서약서라든지 여기에 이제 다양한 양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양식들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일지를 가지신 분들이 다들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 다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있는 여기 그 실습의 것들은 참조 사항이고 기관에서 우리 실습 이렇게 그 일지에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실습일지 다 끝나고 나서 67회 보면은 이제 실습 평가서와 사회복지 실습 확인서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면서 개인 이익보다 공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언한다. 네, 이 부분들인데요. 한번 이거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강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기본적인 윤리, 전문가로서의 윤리, 그 다음에 전문성 개발에 관한 노력들,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윤리는 이제 실습생도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료 클라이언트 관계, 또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이런 것들도 있고, 슈퍼바이저 부분들,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도 있고,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 이런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생은 다음과 같은 자세로 실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회복지 실습생으로서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예. 실습의 목적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습 계약상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자세로 실습한다. 실습은 대학에서 학습된 이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임을 인식하여 이에 최선을 다한다. 실습 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타 구성원과 협력하여 친화적인 태도를 취한다. 또 기관의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실습 과정에서 준수하도록 한다. 근무 시간은 기관의 규정에 준하며 직원과 동일한 자세로 근무 시간에 임한다. 실습 시간 최소 10분 전에 출근해서 출근을 확인하며 업무에 관계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한번 더 조금 더 보면은 여기 이제 결근, 조퇴, 지각 등 근태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실습 지도자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돼요. 여기 실습 때 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사항이 있지만요. 특별히 이제 결근이나 조퇴, 지각 아무 말 없이 그냥 실습 갔는데 안 와본다든지 이런 데 문제가 돼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그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실습 지도자의 지시뿐만 아니라 타 직원의 지도를 잘 이행함으로 실습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한다. 또 직무에 강한 책임감과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태만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관의 직원 및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장 같은 거, 복장 소지품은 실습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되 가능한 화려한 것을 피하고 겸손한 복장으로 하는 것들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 기간 중 어떤 경우라도 사례금 등의 금품을 절대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뭐 기관을 대표하는 자세로 실습 교육 기관의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이제 실습이라는 것은 자원봉사하고 다릅니다.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아동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그 직원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직원이 하는 것을 공부를 하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다 그러면 한 조씩 돌아가면서 아동 분야 공부해보고 노인 분야 공부해보고 지역사회 공부해보고 그 직원이 하는 일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소식에 실습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습 기관 인적사항, 실습 의뢰 내용, 상기 내용으로 기관의 실습 신청을 의뢰하여 실생 프로파일을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습생의 프로파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실습생 프로파일. 이런 이제 실습생들이 관련된 거, 인적사항, 어떤 실습생 이름, 소속,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자원봉사 경력. 그런데 이것이 모든 기관에서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관에서는 이렇게 실습 신청서를 이 파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기관마다 실습 의뢰서를 그냥 공문만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실습 그 자체적으로 실습 신청 양식을 게재를 합니다. 복지관 같은 데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제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식도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습생 프로파일 이 양식도 주면서 여기에 관련된 걸 체크해서 내라. 그래. 그래서 어떤 기관은 그냥 단순하게 그 복지기관에 실습을 해달라고 공문만 보내주라 이런 기관이 있고 자세하게 이걸 해주려는 기관이 있어요. 이게 기관마다 다르다. 기관마다.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 이걸 딱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기관에 요구하는 파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 파일을 우리가 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파일 자체가 필요 없이 그냥 공문만 보내달라고 그러면 또 공문만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요구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네,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기관에서 양식을 다 띄워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면 이런 것을 제출해라. 그러면 제출하고 그 제출 양식 중에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양식과 동일하다 그러면 이 양식을 써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기관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이제 실습생 프로파일을 보내달라 그러면 이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보내주면 이 학생이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러나 모든 기관에서 다 이것을 해달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실습 의뢰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관에서 실습 공문을 보내달라고 이제 여러분들 어느 기관으로 다 결정이 되면 저희가 실습 의뢰서를 기관으로 다 보냅니다. 예. 다 보내가지고 이런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습 지도 교수가 누구누구로 해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각각 기관마다 실습을 정해지면 저희가 공문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의뢰해 주라.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직은 뭐 일괄적으로 11월 말에 보내는 건 아니고 기관마다 또 실습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기관에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실습생들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청한 사람 중에서 면접을 봐가지고 된 사람만 실습 공문을 보내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실습 학교에서 실습 공문 없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다 기관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관이 결정이 대부분 되면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실습 공문을 보내줍니다. 11월 말에 12월 초까지 해서 각각의 실습 기관을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전체 목록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기관에 일괄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직 결정이 안 된 경우는 유보했다가 그 필요로 하는 그 시기 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기 때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 주면 기관에 저희가 이 실습 공문을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실습 일지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실습 일지 속에 이 출근부가 있습니다. 이 출근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꼭 실습생과 연락처를 하고 이 출근부를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들어오신 분들, 주로 편입생 분들은 주로 이제 160시간을 실습을 해야 되고, 2000년 이전에 한 과목이라도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120시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그 기관에서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실습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1학년 선배들은 선배들은 다 이제 그 지금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다 120시간씩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80시간씩만 했던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무조건 160시간 사람은 160시간 하고 120시간 한 사람 120시간 해라. 코로나 때문에 120시간, 160시간을 못하니까 학교에서 간접 실습을 40시간, 80시간 받아라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지난 학기 때는 간접 실습 없이 그냥 월 실습대로 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원생들만 그 8월 달 이후로 했던 대학원생들은 그때 코로나가 극심해가지고 대학원생들만 지금 우리가 간접 실습으로 40시간씩 했는데 학부생들은 그때 작년 겨울에는 다 원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는 이번 12월 달부터 실시되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도 제가 봐서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편입생들은 160,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1학년 때부터 오셨던 2020년 이전에 한 과목이라 들었던 사람들은 120시간을 여기다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0시간 한 사람하고 160시간 한 사람하고 그 실습 확인서가 좀 다르거든요. 그것은 제가 최종적으로 12월 초에 여러분 실습 나갈 때에 실습 받아야 될 실습 확인서를 조금 달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실습 확인서를 그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한 2달 전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이제 2000년 학번 이후로 들어온 사람은 실습 160시간을 받아야 되고 실습 세미나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실습 세미나. 실습 세미나라는 것은 실습 갔다 와서 우리가 이제 2시간씩 15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습 세미나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돼.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제 2020년 학번 전에 온 친구들은 그냥 120시간 확인 기관 실습 확인서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달에 실습 나갈 때 2000년 그러니까 160시간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실습 확인서 양식을 제가 달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0시간 하는 사람들은 실습 그 기관에서 받는 160시간하고 또 그 기관에서 받고 학교에 와서 실습 세미나를 한 겁니다. 지금 뭐냐면 학교 와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것을 그 실습 세미나라고 하는데 그 실습 세미나를 우리가 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60시간. 그런데 120시간 받는 사람들은 실습 세미나를 하지만 그걸 꼭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법 개정이 된 뒤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습 2000년 이전 학번들은 120시간이라는 확인서만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되고 160시간을 해야 되는 2000년 이후상 받는 사람들은 160시간 확인서와 실습 세미나를 했던 것을 제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실습 나갈 때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실습 확인서 요거 이제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습 서약서 뭐 요것도 이제 본인은 뭐뭐뭐 실습생으로서 다음 이상을 준수할 거 서약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관에서 이런 서약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그 의무는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 이 서약서를 내라고 그러면 내고, 그러지 않으면 빈 공간으로 놔도 되겠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다르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필수 공통인데, 저 이 양식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실습 내용, 실습생의 의견, 실습 조작.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가게 되면 그 이제 120시간 또는 160시간에 따라서 실습을 이렇게 이제 그 계획서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4주짜리 이제 4주 계획도 있고 120시간 계획도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하면 첫날이다 그러면 뭐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내용을 했고, 몇 시부터 몇 시는 오전 뭐뭐 내용 했고, 몇 시부터 몇 시는 뭐뭐 내용 했고,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실습을 냈는지를 여기다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시간대별로 뭐 9시부터 11시까지는 어떤 내용들을 했다 이렇게 쭉 적고, 다 적고 나서 여기 실습생 의견, 그래서 오늘 실습하면서 소감, 과제,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것을 그대로 이제 그 다음날 실습 지도자에게 내면 지도자가 실습 지도자의 의견을 적어줍니다. 여기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지도자와 기관장이 사인을 해줄 겁니다. 매일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 실습 일지를 만들어가는 이 일지를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꼭 이 실습 일지에다가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실습 일지 양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필수 앞에 것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선택이요. 그 대신에 아까 이제 출근부하고 실습 일지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게 이제 실습 일지는 거기다 해도 되고, 또는 별도로 아까 실습 일지 확인 그 출근부 같은 경우는 프린트 해가지고 받아도 되고, 이 양식도 프린트해서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별도 양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타이핑 해가지고 써도 돼요. 꼭 수기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타이핑 이 양식을 받아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관마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실습일지 가진 것이 편하다 그러면 수기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좋은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 하루 실습일지를 기록하면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한 장씩 돼 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 실습일지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양식 폼을 작성해 가지고 이 폼대로 해 가지고 그날 실습일지를 파일로 작성해서 여러 파일별로 해 가지고 하셔도 된다. 그건 여러분들 선택에 달. 그다음에 이제 이 실습 일지에 수기로 하신 분들은 여기 외에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은 추가해가지고 덧붙여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실습을 가면은 기관에서 여러 자료를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여러 자료를 나눠줄 때 뭐 이런 파일 같은 것은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파일 같은 경우 준비를 해서 여기에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여기다가 쭉 조금 더 이렇게 이것이 지금 한번 쭉 정리를 이렇게 파일을 그때 이제 오늘 며칠 날 했던 것들 며칠 했던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주시면, 그래서 실습 끝나면 잠깐만요. 아니 저기가 없네요. 제가 이제 실습생들이 가져왔던 파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습 일지하고 이런 파일 같은 경우를 준비해서 별도 자료들을 여기다 수집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좀 선택이라는 거 시간별로 적고 이것을 여기다 써도 되고, 아니면 파일 그 기관에서 준 또 혹시 있다 그러면 거기도 써도 되고, 없다 그러면 요거 양식을 해서 매일매일 요걸 받아 놓으면 된다. 이대로 해가지고 이제 기관에서 여러 가지 과제도 내주고 공동 가업도 시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시면은 보통 중간하고 기말에 이제 중간 평가 또는 마지막 평가할 때 여러분들 실습했던 내용을 발표하고 평가회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꼼꼼하게 정리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눠준 양식에는 이렇게 이제 일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복사실에 지금 의뢰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해가지고, 아니 그것은 한 부씩 인쇄해서 가지고 이제 실습을 나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관에 따라서 혹시 그 기관에 주는 실습 파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오셔도 된다. 그래서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의에 의해서 하면 되지만 출근부하고 실습 일지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다 끝나면
이제 69페이지에 제가 이제 실습일지 양식은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실습이 이제 다 끝날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필수 공통이라고 있는데 이제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 이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기관의 역사 보면은 이제 기관의 목적, 기관 사업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행사 사항 이런 거 있거든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것을 이제 요것을 실습 갔다 오면은 그 기관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항은 이 여기에 적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관에 관련된 그 사항 같은 경우를 나중에 실습 갔다 와서 발표할 때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기에 여러분들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간략하게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냥 자료로만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써서도 되고 선택적으로 그 기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주거든요. 그 기관의 자료를 잘 모집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발표회를 할 때 그 기관 소개를 하거든요. 선배들 보면은 이 기관은 어떤 사업하고 사람이 몇 명이 있고 예산이 몇 명이 그런 거 다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꼭 써도 안 되고 기관에서 준 내용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그 정리를 해서 실습 갔다 와서 실습 세미나 때 발표할 수 있도록 요 내용들을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공통으로 하고 했지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꼭 여기다가 허지는 건 아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이 끝나면 그 기관에서 실습 평가서를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저희 학교에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 박일련 교수 실습 지도자 앞으로 실습을 다 끝나면 이렇게 이제 기관명 실습 지도자 교수 이름 쓰셔가지고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습 일지 요거 양식을 요것을 이제 그 기관에 드리면 돼요. 기관에 드려서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실습 지도자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 실습 기관에 대한 이해관계 유지, 기본적 태도와 자질 뭐 이런 것들 개인에 대한 개입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관에서 그 기관에서 실습 교육기관 발성용 그러니까 이 평가서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기관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해가지고 평가해서 했는데 여기서 다 평가하시고 총평 쓰시고 총점 쓰고 평해가지고 여기다가 평균 딱 써가지고 테이프 붙여서 점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습 지도자 기관장 인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실습이 끝나면 우편으로 저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2월 달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받고 내년 3월부터 이제 6월 달까지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 시간에 과목 시간에 여러분들이 갔다 왔던 기관 발표를 해요. 그때 이제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회복지 실습 실습 그 발표회 때 그 학점이 3학점인데 기관에서 평가했던 점수가 60%입니다. 60%고 40%는 갔다 와서 기관 발표로가 40%예요. 기관 발표가 기관에 갔다 와서 우리가 얘를 발표한 점수가. 그래서 이 점수하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기관에 준 점수하고 또 실습 기관 발표 때 한 점수 합해 가지고 여러분들 성적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 끝나면 이것을 우편으로 저한테 보내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끝나면 이 실습 확인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2020년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것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120시간 한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실습생 인적사항, 실습기관 및 실습 지도자 인적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만 채해서 120시간이라는 것만 해가지고 보내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2020년 이상 된 사람들 있잖아요. 2020니까 지금 편입생들 이분들은 뭘 해야 되냐? 실습 확인서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한번 볼게요. 이제 제가 여기도 좀 올려드릴게요. 음, 음. 자, 이것이 이제 새로운 2021년 4월 15일에 개정된 현장 실습 확인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아까 2020년 120시간, 160시간 해야 될 친구들, 17과목을 들어야 되고 160시간 해야 될 친구들은 이렇게 실습 기관에서 현장의 실습 기간 아까 160시간 이렇게 하는 것을 적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덧붙여 가지고 실습 기관에 이제 저기 하신 분들은 이제 기관 실습, 그러니까 이제 기관 및 세미나, 그러니까 이 교육기관 및 세미나 교수, 그다음에 실습 세미나, 그러니까 여기가 갔다 와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세미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우리가 15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규정으로 최소한 우리가 이제 2시간씩 15번을 하도록 돼 있어요. 15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것이 좀 달라요. 그래서 160시간 하는 사람들은 이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확인서를 실습 우리 편입생 분들은 이 실습세 이렇게 받아야 된다. 자, 근데 자, 간접 실습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이요. 이제 혹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80시간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80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80시간을 간접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간접 실습을 새겨주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작년 1학기 때 이제 작년 선배들은 간접 실습 안 했어요. 저희들은 다 현장에서 그냥 받으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작성을 안 하면 되고 이것만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만 해서 이제 그것은 이제 일단 기관에서 이것만 받아오시면 이것은 저희 학교에 제가 이제 학교로 여러분들 이것을 똑같이 실습 기관에 이제 실습 확인서하고 아까 실습 평가서하고 확인서 이 두 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우편으로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가지고 여러분 수업 끝날 때 이걸 사인을 제가 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12월 달에 사회복지 저기 이렇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을 할 때 이걸 첨부해서 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2월 달에 신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12월 달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2급 신청을 이제 공통적으로 2급 신청을 먼저 해요.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시험 봐고 합격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신청을 합니다. 1급 신청을 해 합격한 뒤로.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 확인서가 좀 다르다는 거.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이제 2000년 학번하고 2020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이 실습 확인서를 하고 세미나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경우는 간접 실습 한 경우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약간 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양식이 좀 바뀌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기 사여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복잡한 것은 뭐 조금 더 일지 양식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 내용들은 좀 비슷하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12월 달까지 11월 말까지 실습 기관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뭐 실습생에 대한 프로파일을 달라고 한다든지 또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서 요청한 양식이 없으면 아까 저희가 이미 나눠주신 실습 실습 일지를 인쇄를 해가지고 거기에 참조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실습 일지 속에 있는 것을 다 작성할 필요는 없는데 필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출근부, 그 다음에 실습 일지 다 끝나고 나서 실습 평가서하고 확인서를 이렇게 이제 실습 기관에서 작성해가지고 실습 확인 교수한테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된다. 또 부득불은 이제 안전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편에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면 이게 중간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안 온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또 하여튼 안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편에 가져와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오셔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습을 하면 이게 이제 실습을 이제 평가서가 이제 2000년, 20년 이후와 이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2020년 학번 전인데 2020년 이후에 한 실습 확인서를 가지고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실습 발급이 잘 안 돼요. 또 내지는 나는 2020년 이후로 왔는데 2020년 전에 있는 실습 확인서를 하면은 발급이 나중에 더 늦어져요. 그게 이제 이야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나는 어떤 실습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지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상의해서 제가 구분해서 드리고 그것을 그거에 맞춰서 실습 확인서를 잘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실습 일지 확인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실습 일지 쓰는 것들도 기관에 가면 또 기관에서도 안내해 줍니다. 네, 그런 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합니다. 자,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그 오리엔테이션이나 내용은 또 실습 일지 기관에 가면 기관별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러면 기관별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 잘 되고요. 기관에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다른 건 괜찮은데 이제 그 기관별로 이제 프로포절 작성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프로포절을 만들어 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프로포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수업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